안녕하세요. 이호건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쉬운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평상시 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 점수는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계산 실수, 이거 실수 때문에 틀렸어요.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인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한번 제가 가진 노하우와 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 계속 이제 실수를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보시고 집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가 계산 실수를 해서 틀렸어요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야 임마 그거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 단순히 실수한 건데 이걸 실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리고 진짜 몰라서 틀린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시험 끝나고 보니 내가 그때 이런 거 왜 계산을 했지? 꼭 수학뿐만 아니에요. 그 뭐 사회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볼 때도 시험 끝난 다음에 내가 왜 시험 볼 때 이렇게 생각했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이런 거 분명히 부모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과학적으로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는 건데 틀렸어요 라는 거, 그럼 아이들이 사실은 별 반응 없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평상시 문제집 풀 때도 그래요. 아이들 틀려서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계산 실수했어요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실수가 아니고 실력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력이란 거는 이 아이가 아냐 모르냐의 실력이 아니고요, 내가 아는 거를 인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면서 고쳐주는 노력을 평상시 조금 해야 돼요. 이게 뇌 인지 과부하 이론에 의하면은 왜 일어나냐면은요, 평상시 우리가 계산이나 뭔가 사고를 할 때 충분히 우리 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은 어떤 환경이에요? 일단은 긴장을 하고 막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머리에서 뭔가 작업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 좀 용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이 좀 마비되지 않고 좀 직관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실수, 이상한 생각, 그리고 시험 끝나고 보면은 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그런 행동들이 시험 때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면은요, 집중력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 공부한 공부량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제한된 뇌의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실패한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 좀 더 덜 긴장하고 시험을 접근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작업도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 눈에는 실수가 보이지 않아요. 시험 때 실수가 보였으면 당연히 고쳤겠죠. 그럼 실수가 아니겠죠. 근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실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내 눈에 실수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보통 이제 평상시 해설지를 많이 보거나 선생님한테 질문 의존하면서 이제 생각 없이 푸는 친구들은 이게 가짜로 숙달돼서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내용이 내 거로 들어가서 인출되는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봐요. 그래서 가짜 숙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확증 편향과 익숙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문제는 안 읽고 조건만 보고 답을 내요. 그리고 틀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이제 숙달돼서 그냥 검증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내 풀이가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풀이가 맞는지 틀리는지 뇌에서 인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6이다 했으면은 이게 내가 확증을 갖는 순간 시험이 끝날 때까지 2 더하기 3을 왜 6이라고 해서 그게 틀렸지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확증 편향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도 우리가 그냥 실수해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분류를 정확히 해서 그 분류별로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그래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분류를 한 다음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부가 조금 덜 된 거예요. 전제 조건이라든지 공식이 혼동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오인됐는데 평상시는 질문이나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안다고 넘어갔다가 시험 때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개념의 오인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 개념을 들으면 아, 나 그거 알았는데 왜 시험 때 생각 안 났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의 오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산의 습관이 잘못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6. 예를 들어서 뭐 12 빼기 5는 7인데 뭐 12 빼기 5는 8이라고 한다든지 자기가 좀 약한 습관형이 잘못 정책된 연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됐는지 봐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 긴장된 상황에서 내가 환경이나 심리가 위축돼서 이게 문제를 읽고도 잘못 생각했다든지 시간 압박으로 서두르다가 계산을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 분배를 잘 활용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훈련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라 하더라도 내가 정확히 개념을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연산 진짜 계산 실수가 자꾸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험이 시작되면은 문제를 읽고 잘 해석을 못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의 핵심은 메타인지 통제력이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사고를 했는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시험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시험 끝나고서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행동인데 틀린 문제를 뭐 다시 봐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중간고사 끝났는데 기말고사 시험범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다시 공부해야 돼? 특히 뭐 수학이야. 앞에 게 뒤에 거 하는 거에 기본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도 뭐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앞에 단원을 못 탔다 그래서 뒤에 단원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메타인지를 위해서는 그 시험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반드시 시험지를 한번 검토해라 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 시간에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고 시험 때 뭘 잘못했는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를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를 이제 실행한다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실수일기 작성하는 방법들을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기를 작성하라 그래서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집을 풀 때 오답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서 틀린 거는 그냥 개념을 배우고 더 배워야 되는 게 맞는데 풀 수 있는 건데 틀린 문제들은 옆에다가 내가 그게 왜 틀렸는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게 글로 쓰면서 자기한테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가 어떤 구간에서 유발되는지 내가 인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실수 일기장을 쓰라는 거 아닙니다. 실수를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 5개념. 내가 개념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험에 들어가면 그 개념을 못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사실은 개념이 완전히 내 거로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요. 이걸 이제 가짜 숙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죠. 뭐 백지복습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개념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행동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학원에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요. 아이들한테 야, 이거 관련된 공식이 뭐야? 여기에 관련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돼? 이런 걸 질문하면서 아이가 인출을 하게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혼자 하는 친구들은 써보는 거라든지 혼자 그 개념을 누군가에 설명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을 좀 하는 게 이제 5개념, 그 개념이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냥 특히 남자친구들
흘렸습니다. 막 계산을 하라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여기 썼다가 그 다음 계산은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써서 답은 여기 있어. 그래서 요거 갖다 쓰고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연습장을 쓸 때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연습장을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따박따박 아래로 내려가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옆으로 퍼지면요, 우리가 뇌 인지 과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좀 내가 한눈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푸는 연습을 평상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가 쓴 글씨를 정확히 인지하고 최종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계산할 때 이렇게 아래로 또박또박 내려가는 훈련을 열심히 해라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산을 할 때는요, 항상 내 답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자신한테 인지를 시킨 다음에 검산을 해야 되는데, 했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21 곱하기 5를 갖다가 뭐 600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물어봐요. 예, 20을 5번 더하면은 600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뭔가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나는 배운 대로 했다고 했는데 나온 답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답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네가 대답한 답이 맞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걸 어림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함수나 그래프 같은 걸 풀었을 때 그 답이 이 문제 조건에 볼 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범위에 나온 답인지 아니면 그럴싸하게 나온 답인지 이런 것부터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때 항상 내가 계산했던 거랑 역으로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도 이 답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학원에서는 맨날 하는 건데 시간을 제한 놓고 풉니다. 만일 이게 시간 제한의 압박을 많이 느끼는 친구일수록요, 제한 시간을 시험 시간보다 적게 주세요. 그래서 적은 시간 내에 이거를 하도록.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잘 생각이 안 나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일단 쉬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뇌 인지 과부하 이론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내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허비되고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쉬운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틀리거나 오답할 가능성이 점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내가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나중에 풀 문제, 지금 바로 풀 문제 분류하면서 접근하는 훈련을 평상시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최종 정리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얘기냐면 일단 내가 개념을 정확히 알았나 몰랐나는 거는 백지인출, 뭐 종이에 써도 좋고요, 누군가의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자꾸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백지인출하는 훈련을 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평상시 풀이를 위에서 아래로 정확히 풀도록 연습을 시키시고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환경에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산을 할 때는 반대로 이게 틀렸다는 거,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황에서 검산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이 답이 왜 잘못 나왔는지, 어떤 계산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자기한테 인지를 시키는 실수일기나 이런 작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뭐 한두 번 한다 그래서 사실을 이게 고쳐지면 세상에 실수하는 사람이 없겠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실수를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분명히 풀 수 있는데 이런 공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실력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태를 점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